안녕하세요. 71세 된 박철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었는데요. 제가 딸을 위해서 집까지 사줬더니 사위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집 명의가 딸한테 되어 있는 줄 알고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30년 전쯤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딸이 초등학교에 막 들어갈 나이였거든요. 한국에서는 제가 중소기업에서 회계 일을 했었는데 딸 교육 때문에 과감하게 미국행을 결심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한국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도 한인 회계사무소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15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아내도 한인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가게에 보탬이 됐고요. 딸이 대학 나와서 간호사가 되고 병원에서 일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사위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해서 처음엔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IT 엔지니어로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딸을 잘 대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을 놓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딸이 임신을 했는데 아파트가 너무 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집을 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딸이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때가 2022년이었는데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3침실짜리 단독주택을 찾아서 72만 달러에 샀습니다. 현금으로 다 치렀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콘도도 몇 년 전에 현금으로 산 거라 대출은 없었거든요. 집을 사주면서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딸한테 명의를 바로 넘겨주지 않은 거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제 명의로 해놨다가 나중에 넘겨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딸한테 이 얘기를 제대로 안 했어요. 집들이를 할 때 저희 부부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사위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이니까 앞으로 방문하실 때는 미리 연락 주시고 우리가 정한 규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뭔 소린가 싶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거더라고요. 마치 자기네 집에 와서 눈치 보라는 식으로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40년 넘게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서 무시당하다니 이런 기분이 들 줄은 몰랐어요.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도 어이없어 하면서 당신이 사준 집인데 저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딸이 가운데서 힘들 텐데 그냥 참으면 안 되겠냐고도 하고요. 며칠 지나니까 더 심해졌어요. 딸 집에 손녀 보러 가려고 하는데 사위가 전화로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바쁠 수도 있으니까 약속 잡고 오라는 식으로요.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사준 집에서 손녀 보러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한다니요. 한인회에서 만난 형님들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다들 화를 내시면서 그럴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집 명의가 누구 건지 보여주라고까지 하시고요. 그런데 딸 생각을 하니까 막 그러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사위한테 바로 얘기를 해야 할지요. 3주 정도 그런 식으로 지내는데 손녀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왜 안 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랑 상의해서 딸한테 먼저 얘기하기로 했어요. 딸을 따로 불러서 집 명의가 사실은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딸이 깜짝 놀라면서 아빠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커스가 집이 제 명의인 줄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다음날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집이 지연이 명의인 줄 알았어요. 아버님께서 사주신 집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 건방지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집 서류를 한번 보여줄까? 라고 했거든요. 다음날 딸네 집에 가서 집 구매 계약서랑 등기 서류를 보여줬어요. 사위가 서류를 보는데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파더 I'm so sorry. I didn't know. 이러면서 계속 사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좀 풀리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딸이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날부터 사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한테 존댓말 쓰고 아버님 이렇게 부르고요. 예전에는 그냥 헤이라고 부르거나 이름 부르더니 말이에요. 몇 달 지나니까 사위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바둑 두는 걸 보더니 배워보고 싶다고 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사위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사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냥 지연이가 산 줄 알았어요. 아버님의 희생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사위도 나름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사위와 관계가 참 좋아졌습니다. 주말마다 딸네 집에 가서 손녀랑 놀고 사위랑 골프도 같이 치러 다녀요. 사위가 골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에는 사위 부모님들도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금방 친해졌어요. 손녀가 지금 5살인데 한국말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고 김치도 잘 먹고요. 사위가 요즘은 한국어도 배우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건 벌써 할 줄 알고 제가 한국 드라마 보면 옆에서 같이 보면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집 명의를 바로 안 넘겨준 게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딸 명의로 해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럼 사위가 계속 저를 무시했을지도 모르거든요. 몇 달 전에 딸한테 이제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줄까? 라고 했더니 딸이 아빠 급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해도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위도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화나고 속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사위도 한국 문화와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를 알게 됐고 저도 미국 문화를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한인회에서 만난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잘했다고 하시면서 부러워하세요. 어떤 분은 사위와 아직도 말도 안 한다고 하시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특히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나이에 골프도 배우고 영어 공부도 다시 하고 있어요. 손녀한테 영어로 책도 읽어주려고요. 사위가 제게 파더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아들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위를 사돈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아들처럼 지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사위가 한국 식당에 데려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김치찌개 먹고 싶다면서요. 같이 가서 먹는데 사위가 아버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아내도 요즘은 사위를 완전히 아들처럼 생각해요. 사위 생일날에는 미역국도 끓여주고 사위가 아프면 약도 챙겨주고요. 손녀가 자랄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문화도 배우고 미국 문화도 배우면서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따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데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좋아졌으니까 다행이에요. 요즘 한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다른 문화권 사람과 결혼하면서 생기는 갈등들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참지 말고 대화를 하라고 얘기해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딸한테 집을 사준 건 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 때문에 갈등이 생기니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집이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위도 제 마음을 알게 됐고 저도 사위를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손녀가 자라서 할아버지를 기억해줬으면 하고 사위와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해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가족 간의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제가 사준 집도 언젠가는 딸한테 물려줄 거고 그 집에서 손녀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솔직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요. 지금 71살이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사위한테서도 배우고 손녀한테서도 배우고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미국에 온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적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또래 분들 중에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소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잖아요. 그 운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손녀가 저한테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해줘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이 모든 게 다 보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서 손녀가 자라는 모습 많이 보고 싶고 사위와도 더 친해져서 진짜 아들처럼 지내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